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촬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특촬물을 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며 보시나요? 저는 역시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단순 특촬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등 이야기를 전개하는 매체에서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스토리는 부족하지만 엄청난 재미를 가져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가면라이더가 있는데요. 슈퍼라이더 타임의 특촬 리뷰. 오늘 리뷰할 가면라이더는 부족한 스토리를 간지로 채워넣은 가면라이더 카부토입니다. 가면라이더 카부토는 2006년에 방영한 헤이세이 라이더 7번째 작품으로 곤충을 모티브로 한 라이더들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주요 스토리는 과거 시부야에 떨어진 운석에 인간의 모습으로 의태할 수 있는 웜이라는 외계 생명체가 들어있어 인류를 위협하고 이를 제거하는 조직 젝트와 가면라이더 카부토로 변신하는 텐도 소우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와 멋진 슈트들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재밌는 건 토에이에서도 카부토를 주목할 만큼 카부토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가면라이더 시리즈는 그동안 100억엔 가까이 갔던 완구 수익이 블레이드 때 79억으로 확 줄어든 건 물론 이전작인 히비키에서 65억엔이라는 상업적 참패를 당해 사실상 카부토의 흥행에 따라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운명이 결정될 상황이었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진 만큼 작중에서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를 보여줘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카부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를 말하는 용주사미. 이 고사성어는 시작은 웅장하나 그 끝은 초라하다는 뜻으로 대부분 초반은 평이 좋았지만 후반에 망한 작품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는 카부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 시부야가 부서지는 건 물론 신비스러운 분위기의 히로이, 웜과 인간의 전투와 클락업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흥미를 끌었습니다. 특히 극한의 속도를 보여주는 클락업도 나와 사람들의 흥미는 물론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했죠. 거기에 슈트 역시 곤충을 모티브로 한 것 치고는 상당히 멋지게 나와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 명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후반에 너무 뜬금없이 넣은 개그 에피소드, 복선 없이 등장하는 네이티브 원과 호퍼 시스템, 왜 등장했는지조차 모르겠는 빨간 구두 시스템 등 하나같이 원인 모를 것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네이티브 원과 호퍼 시스템이 이런 면이 심하죠. 네이티브 웜의 경우 이전에 등장했던 보스급 웜인 우카원과 카시스 웜급의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지 못한 건 물론 대부분의 디자인 역시 전투원인 살리스 웜에서 뿔만 길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 그 존재감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등장 자체도 복선 없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카부토의 스토리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비판하는 점이 되었는데요. 호퍼 시스템 역시 네이티브처럼 작중에서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것은 물론 나중에서야 설정을 푸는 모습을 보였죠. 이뿐 아니라 최종 보스인 그릴러스 웜도 이게 최종 보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물론 자칭 최강의 네이티브라고 말한 만큼 카부토와 가타크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개인적에서는 좋은 캐릭터성과 스토리 그리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우카원과 맨몸으로 마스크드 폼의 가타크를 이기고 유사 시간 정지는 물론ハイパークロッカーさらばだ 죽을 때마다 부활해 새로운 능력을 보여준 카시스 웜에 비하면 너무 뜬금없이 최종 보스가 된 것은 물론 그 능력도 최종 보스치고는 상당히 수수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용주삼이적 전개 때문에 카부토는 헤이세이 라이더의 대표적인 용주삼이 작품이 되었고 슈트가 멋지면 스토리가 망한다 라는 클리셰를 확립시킨 주요 작품이기도 하죠. 이 정도로 용두삼이면 당연히 망했겠네요? 그런데 의외로 망하기는커녕 카부토는 신책이었던 가면라이더 시리즈를 다시 도약시킨 건 물론 현재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한때 가면라이더 하면 카부토 혹은 가부토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큰 흥행몰이를 한 것은 물론 가면라이더라는 상표의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도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압도적인 캐릭터성과 화려함, 즉 간지입니다. 카부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등장했다 하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 여성 지상주의를 가지고 모든 여성을 지켜주려는 하자마 다이스케, 처음에는 퍼펙트 하모니를 추구했지만 이후에는 지옥 형제로서의 활약과 압도적인 전투 센스를 보인 야구르마 소우, 중간중간 바람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야구르마와 같이 지옥 형제로 활동한 카게야마 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신념으로 삼으며 원과 싸우지만 종종 개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카미시로 츠르기, 이렇게 작중 등장하는 모든 라이더들이 강렬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죠.
개인적으로 이 중 카미시로 츠루기와 야구르마 소우가 기억나는데, 카미시로 츠루기의 경우 미사키 유즈키와 엮이며 나름의 커플링을 보여줘 종종 웃긴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의 마지막으로 짠하기까지 했는데요. 야구르마 소우 또한 지옥 형제가 된 이후 나름 어두운 간지를 보였지만 중간중간 묘한 기행을 보여주며 웃음 포인트를 줬죠. この人は俺が守る。 이런 캐릭터성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 둘 있는데 바로 2호 라이더인 카가미 아라타와 주인공 텐도 소우지입니다. 카가미 아라타는 특이하게도 성장하는 과정이 상당히 잘 나와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캐릭터인데요. 이는 처음엔 그저 힘이 없을 뿐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모습과 주인공인 텐도가 냉정하고 오만한 성격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상냥하고 남을 위한 성격을 가진 걸로 알 수 있죠. 특히 마코토라는 소년과의 에피소드에서 그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데, 작중 웜이었던 마코토는 소년 모습으로 문보우라는 현상을 보고 싶다며 카가미에게 말했었는데요. 이는 사실 공정 폭발을 지연시키려 한 음모였지만 카가미는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문보우 현상을 보여줬고, 이에 감화된 것인지 웜이 직접 카가미를 감싸 폭발에서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물음점에 대해 텐도 역시 한마디를 했지만 여기에 대답한 카가미의 대답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甘いな相変わらず俺は俺にしかなれない。でもこれが俺なんだ。 사실상 이 장면을 통해 카가미가 추구하는 정의와 그의 성격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죠. 이뿐 아니라 그는 정의를 위해 참 다양한 행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당시 젝트 정예부대인 섀도의 리더 야구르마 소우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직접 자비가 되어 섀도를 이끌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일을 겪다가 가타크 젝트에게 선택받아 가멜라이더 가타크로 변신하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신하기 전까지 자신의 동생으로 위장한 웜에게 속거나 카게야마 슌에게 이용당하는 등 여러 의미로 부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를 전부 이겨내고 성장하는 모습은 그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이렇듯 주인공 같은 2호 라이더를 보여줬으면 진짜 주인공인 1호 라이더가 이를 뛰어넘어야 했는데, 카부토는 이를 성공했는데요. 바로 역대급 엄친아 텐도 소우지로 말이죠. 텐도 소우주는 현재까지도 가멜레이드 시리즈에서 카드와 치카스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캐릭터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역으로 의사의 진료를 봐주거나 잡몹 수준으로 약한 잭트루퍼를 지휘해 성충 웜을 쓰러뜨리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그를 넘을 자가 없다 할 정도인데요. 특히 요리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리로 경비들을 돌려 경비들의 방심을 틈타 침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텐도가 한다 하니까 모두 수긍하는 정도였고, 심지어 이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전투는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투 역시 수준급으로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될 정도의 전투 센스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첫 전투 때부터 보이는데, 클락업을 사용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웜을 클락업을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드 폰만 사용해서 웜을 잡는 미친 활약을 펼쳤었죠. 이뿐 아니라 클락업을 사용했을 때는 웜과의 전투에서 거의 밀리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주인공과 서브 주인공 그리고 조연들이 압도적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작품을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죠. 이런 캐릭터성에 더불어 카부토를 더욱 띄운 것이 있는데, 바로 화려한 연출과 액션입니다. 카부토의 액션은 지금 봐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연출과 CG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말하기에는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것만 뽑자면 카부토의 카운터 라이더 킥, ライダーキック 드레이크와 카부토의 합동 공격, ライダーキッククロックアップ 카부토, 가타크, 히코퍼의 합동 공격 등 하나하나 말로 표현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화려함이 가득해 스토리의 부족함을 메꿔주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클라거블의 연출은 가히 예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이는 비 오는 날 클라거블의 웜과 전투하거나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에서 클락업을 하는 등 거의 등장만 했다 하면 명장면이 되는 미친 화려함을 보여줬죠. 그럼 카부토는 캐릭터성으로 갑자기 반열에 올라갔나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분명 캐릭터성과 화려함으로 부족한 스토리를 섞었지만 그걸 전부 덮기에는 후반 스토리가 너무 크게 무너졌죠. 거기에 캐릭터성에 의존한 나머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바로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카부토를 전부 보고 드는 생각이 화려한 건 알겠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적네? 라는 생각뿐이었죠. 오죽하면 리바이스를 보면서도 어느 정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전부 보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카가미 아라타의 첫 변신 에피소드와 카미시로 츠르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외에는 그저 장면만 기억날 뿐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는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인상 깊은 에피소드들이 생각보다 강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츠르기의 마지막은 후반 카부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와 감동을 줬었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강렬한 에피소드가 상당히 적고요. 그럼 총정리를 해볼까요? 가면라이더 카부토는 헤이세이 1기 라이더 전체를 놓고 봐도 가장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성 역시 강렬해 한번 보면 거의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중후반부 너무 급작스러운 전개와 뜬금없는 네이티브의 등장 등으로 스토리가 많이 무너져 캐릭터성만으로는 가리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애초에 캐릭터성으로 많이 커버된 걸 보면 나름 제작진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만큼 캐릭터성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스토리도 좋아하지만 화려한 액션 역시 좋아해서 이번에는 간만에 즐겁게 봤네요. 그럼 다음 리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라이더입니다. 자, 리뷰를 시작해볼까? 그럼 지금까지 특촬물을 사랑하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